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원석입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6.8%로 2022년 9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청년 고용률도 43.9%로 2021년 5월 이후에 최저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체감하는 고용 한파 이미 재난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기 위축이라든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고용 한파에 더해서 정책 변수가 이러한 청년들에 대한 체감 고용 수준, 고용 한파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이 시행 한 달 되었는데 3월 10일 날 시행해서 4월 9일까지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총 372개 원청 사업장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 지부가 지금 교섭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모두 14만 6천여 명 가까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힘들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노란봉투법 시행하기 전에 경영계와 또 저희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이후에 문제가 심각하다, 원청 회사에서는 1년 내에 어느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 될지 그거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적을 했는데, 현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포괄임금제 변경, 그리고 근로자 추정제 도입, 이런 노동 현장의 근본을 바꾸는 또 정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최근에 김민석 국무총리도 문제가 있다. 특히 이제 공공 분야만 대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책임이 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공공 부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민간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은 이미 예견이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또 노란봉투법을 위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게 서로 상충되는 조건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오늘 산업 현장에서 고충되는 부분들을 오늘 좀 경청을 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은 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께해 주신 네 분의 회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정정식 정책위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정정식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그야말로 복합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중동 상태로 대외 여건은 불안정하고 AI와 첨단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합니다. 여기에 고환율, 고유가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중견 중소기업들은 말 그대로 버텨내는 것 자체가 쉽지를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업이 아니라 끝없는 노무 분쟁과 소송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활동의 위축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 기반까지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깝고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란봉투법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주식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주면서 결국 그 피해는 청년 일자리 감소와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포함해 이재명 정권 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밀어붙여지고 있는 이념 편향적인 노동 정책들이 우리 산업 생태계에 어떤 혼란과 부담을 주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개정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경총의 이동근 부회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늘 그 노동 현안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원석 원내대표님, 정잠식 정책의장님, 박충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려됐던 산업 현장의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400개가 넘는, 그리고 어제까지 1000여 개가 넘는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를 했고, 실질적 그리고 구체적인 지배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금과 성과금 등을 교섭 의제로 제시하는 등 무리한 요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해석 지침을 통해서 혼란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노동계의 요구 수준은 정부가 설정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하청 교섭이 본격화할 경우에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원청기업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행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모호한 사용자 범위를 우리 기업들이 법원에서 다투고자 하여도 단체 교섭의 거부, 해태 등의 부당 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서 노동계의 단결권이 강화되었음에도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국회에서는 우리 노동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모든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법안까지 상정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일률적인 법정 정리 연장까지 추진될 경우에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청년의 신규 채용도 위축될 우려가 큽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최소한의 노사관계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기용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바쁘신 일정에도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원석 원내대표님, 정정식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박충원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 AI 확산, 그리고 다양한 노동 형태의 등장,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 등 우리 사회가 급격한 대내적 환경 변화 속에서 다양한 이슈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기서 특히 이제 변화의 속도,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인 제도 변화에 따른 좀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같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고질적인 인력난, 그리고 인건비 부담에 더해서 최근에 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더욱 줄어들고 있고, 일부 업종은 원자재 부족이나 이로 인한 셧다운 위기 등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법과 제도의 변화는 중소기업들이 입장에서는 더욱더 큰 부담으로 와 닿고 또 적응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제도 시행에 맞춰서 충분한 논의, 그리고 면밀한 점검이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계 입장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먼저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서 현재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들한테는 좀 많은 상황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원청과의 협상 과정에서 또 하청과의 그 협상이 더해져서 또 더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고, 제조중소기업의 절반이 그
그 하청을 받는 수탁 기업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혹시 모를 어떤 그런 생산 차질이나 납기 압박 등의 상황에 대비했을 때 좀 정부 차원에서의 긴급 경영 안정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목소리가 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중소기업계 입장에서 좀 비용을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 주휴수당 같은 문제입니다. 70년 전에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대한 보상 체계로 만들어진 제도들이 지금 시대에는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들입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59%인데 물가 상승률이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건비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될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15시간 미만 취업자가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모두 노사 양측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노동시장 상황에 맞게 좀 오래된 제도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중소기업 입장에서 재점검해 주신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대진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먼저 산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이런 뜻깊은 간담회를 마련해주신 국민의힘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자동차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156만 명에 달하는 직관적 고용을 책임지고 있고 또 930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고를 기록하면서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리고 또 공급망 내재화로 현지 생산이 확대되면서 국내 생산 기반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원자재와 생산 비용,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 전기차가 우리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됐습니다. 노동자 권리를 확장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자는 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산업 현장에서는 법과 지침 또 매뉴얼의 추상성 때문에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정 노조법이 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명확화, 의제별 교섭 범위 설정, 원하청 간 책임 경계 확립, 그리고 사용자 방어권을 위한 대체 근로 허용 등 여러 이슈에 대해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못지않게 또 우려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야가 바로 시간 단위 연차 제도 도입입니다. 최근 국회 기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시간 단위 연차 제도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 사업장 적용 시 운영 혼선과 관리 부담 발생이 우려됩니다. 특히 연속 생산 라인을 운영하는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특정 공정 인력의 단시간 이탈이 전체 공정 중단 그리고 납기 차질로 이루어지면서 단기간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도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반차 도입마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장별 노사 협의를 통한 자율적 운영과 더불어 사전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예측 가능한 운영 기준을 구축할 필요 있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유급휴가를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토록 하고 있는데 향후 입법 최종적인 마무리 과정 그리고 또 정부 시행령 개정 시에 최대한 유연성을 부여해서 산업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오충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원석 원내대표님, 정정식 정책위 의장님, 박충건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조선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고 한미 협력 확대와 연계해서 성장과 고용 촉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 산업입니다. 그렇지만 조선산업은 긴 공정에서 많은 협력사와 함께 협업 체계로 선박 건조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정 노조법 2, 3조 시행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그동안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혼란으로 그런 격차를 따라잡힐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술력과 또 생산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었습니다. 기술력은 회사 차원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초격차를 벌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생산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이런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사 간 협력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사들은 조선업의 협력 구조 개선을 위해서 상생 협약과 자체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조선업의 원화청 상생 기반을 형성해 왔습니다. 개정 노조법 시행 후에도 노사 간 자율적 협력과 상생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지만 원화청 생산 협력 구조 개선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조업 안정, 납기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정 장치들을 고려한 이런 산업 현실을 함께 고려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우재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의원입니다. 우리가 노동 정책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공통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뭐 보호도 충분히 하면서 그러면서도 기업의 생산성도 지켜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이뤄내는 게 우리는 노동 정책의 저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의 생산성을 지켜내는 것, 이 부분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경쟁에서 가장 앞서서 싸우고 있고 또한 돈을 벌어오고 그 벌어온 돈을 우리 월급으로 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채용하는 것도 결국에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를 통해서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재명 정권을 겪으면서 그리고 민주당이 아주 오랫동안 국회를 거의 너무나도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정말 온갖 노동법 법률들이 통과되었습니다. 뭐 정말 의도는 일리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를 방지하자, 너무 좋은 말이죠. 너무나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중대재해처벌법, 그 다음에 이중구조를 개선하자고 해서 그다음 하청에 있는 근로자들의 교섭력을 올리자고 해서 만들어낸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 의도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돌아봐야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고 나서 산재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 만들어지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교섭해야 될지 온갖 혼란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이라든지 노동도 저하되고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과거에 그렇게 급작스럽게 법안을 통과시킨 것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과거라면 적어도 지금이라도 제대로 이 법안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수정을 하고 그리고 과감히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고 폐지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법안뿐만 아니라 오래된 제도들 중에서도 정말 이제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재평가하고 어느 정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오늘 말씀해 주신 주휴수당 같은 거죠. 원래는 일정량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뭐 휴식에 대해서도 유급 수당을 준다라는 거였는데요. 근데 이게 오히려
오히려 그 15시간 미만의 단기적으로만 근로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양산하는 그런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근로자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제도가 오히려 근로자들을 나쁜 현실로 몰아내고 있는 그런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되면 최저임금을 올리고 적정하게 재평가를 하고 대신에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이제 폐지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반도체 사이클이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코스피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착시 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치 기업이 굉장히 호황이고 모든 기업들이 지금 되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착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도 제가 기사 난 걸 보니까 아침에 기사 난 거 보니까 또 청년 실업률이 최다를 찍었습니다. 이건 신규 일자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새로운 산업군에 갈 수 있는 그런 신규 일자리가 전혀 생산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는 지표고 이렇게 계속해서 간다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을 도전하지 못한다는 거고 계속해서 뻗어나오고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신호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들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동 정책들에 대해서도 다시 개선하고 정말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을 위해서라도 정말 다시 한번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